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네마니아의 날 컷오프 위칭데이 해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. 이제 그런 이슈가 시장 상황의 지수에는 영향을 미쳤었는데 개별 종목에는 크게 이슈 사항이 많은 종목들에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아마도 이후에 현재 지금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국인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금요일이죠. 아마 그 다음 주 차주가 되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넘치는 유동성 덕분에 아마도 지수가 빠지고 오르고를 차치하고서라도 아마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에 따라서 혹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,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 따라서 아마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함은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에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시세를 내는, 강하게 좀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아마도 거기에서 가장 먼저 그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선행 조건, 가장 베스트인 현재 상황은 아마 증시 자금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 장중에 거진 한 3천 몇백만 주 정도 잔량이 쌓여 있더라고요. 태어나서 주식하면서 처음 봤습니다. 몇천만 주가 쌓인 건 처음 봤고요. 그 정도로 그만큼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시장 상황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보통 이제 금요일은 일반적으로는 매매가 좀 덜 이루어지죠. 아무래도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,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오전장에 잠깐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,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분들이시겠죠.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시고, 보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을 막 사시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종목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, 그래서 오늘 매매 이후에 내일은 크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SK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내 종목이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. 다만 어제의 기사가 이렇게 떴었죠. 코로나 임상 중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,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중단됐다,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게 어제 오전 한 7시 반쯤에 제가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고 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지 매매에 좀 보고 어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,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빠졌지만 홀딩하는 게 맞다, 그리고 어느 정도 갭으로 빠진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매꿈이 나갈 것이다, 메워질 것이다, 갭이,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소음이 나오고 나서 이거 딱 보면은 거진 임상 중단돼 가지고 엉망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PDF 파일을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3상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3상은 인종도 다르게, 그리고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,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은 4개국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영국, 브라질, 미국, 남아공입니다. 그 중에서 어쨌든 한 5만 명 정도를 임상하겠다, 3상을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, 영국에서 딱 한 분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. 4개국 중에서 5만 명 정도를 시행할 예정이었고, 그 중에 영국에서 한 명이 발생된 거고, 그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된 그 환자분의 기저질환 때문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그걸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면 이것을 재개하든지 또는 멈추든지 할 것이다. 다만 어쨌든 기사는 현재 중단했다라고 좀 나왔고, 중단한 상태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경중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어떤 굴지의 회사에서 백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의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보고, 이게 완전히 중단이라고 스탑이라고 뜬 기사는 아니었거든요. 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음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오늘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3상 다음 주 초 재개가 가능하다. 이것도 역시 소음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재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재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이 어쨌든 중단이 됐고,
중단이 됐고 현재 이게 기저질환 때문인지 백신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조사 중이죠. 이것도 역시 소음일 수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또 이것만 믿고 또 들어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되고, 또 이거 임상 때문이 임상에서 백신 때문이 아니고 무조건 기저질환일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베팅하셔도 안 되고, 또 이건 임상 때문이야 다 팔아버리자도 안 되겠죠. 그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슈가 나와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은 필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런데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쭉 빠지고 양봉으로 만들었고요. 오늘 갭으로 좀 시작하면서 2.01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여기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 보면 이제 갭 떨어진 요 갭을 꽤 메웠어요. 사실상 이 음봉의 하단하고 거의 끝까지 메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실제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밝혀지고서 다시 재개가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. 흔히들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7,000원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, 이 77,000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임상이 완전 스탑하지만 않고 진행이 된다면,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나왔던 환자분이 기저질환 때문이라면 이 77,000원을 뚫고 상당히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브루저밴드 상단을 치고 이때 누렸던 상승분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. 만약에 중단된다라고 하면, 이게 완전 중단이라고 하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67,000원 정도 이 라인까지 빠지고서 저는 메워줄 거라고 봅니다.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. 왜 그러냐면 디스커버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SK케미칼을 끼고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시세도 덜 나오고 또 빠져도 덜 빠져요. 확실히 이번 그 하락분에서 좀 지켜볼 수가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악재든 호재든 반영되는 그 임팩트가 좀 적다, 그런 생각이 좀 들고, 다만 시가총액 대비 주가는 오히려 케미칼보다는 괜찮다. 시가총액 대비 멀티플,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지금 보면 보통 10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수치입니다. 물론 종목군별로 상이합니다만 그런데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, 보면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SK케미칼보다는 조금 더 과대평가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울러서 이제 9월이 지나면, 추석 시즌이 지나고 나면 결국 7, 8, 9월 3개월에 대한 10월에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에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로 아마도 그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, 최근에는 뉴딜 펀드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에 많이 몰렸잖아요. 근데 지금 많이 세를 줬기 때문에 거기 지금 들어가서 다시 움직이신다라는 것은, 매매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고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오히려 코로나19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?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.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뭐 7만원 선 복귀하면서 무난하게 마감해줬고, 오늘 뜬 기사 대부분이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.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태반이죠. 그래서 이런 악재가 완전히 나왔을 경우에는 이 차트 캔들의 좀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면서 올라와 주고, 더욱이 거래량이 빠질 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것이 이미 많은 중심이 되는 이 세력들은 보유하고 털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지속적으로 이 투자자별 매동이 좋지가 않아요. 매동이 우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3,821억 샀고요, 코스닥 100억 샀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선물옵션 만기였기 때문에
외국인이 상당히 좀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고 지수도 끌어올려줘야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인이 많이 샀는데, 그 중에도 디스커버리는 픽업이 안 된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외인이 좀 11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, 뭐 다음 주부터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기대는 좀 하고 있고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77,000원 라인을 돌파하려면 좋은 기사가 뜨면, 그러니까 재개가 되면 아마도 그때 강하게 좀 시세를 내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디스커버리 우도 역시 요 라인 때 제가 지키고자 하는 최적의 라인은 요 59,000원, 6만원 정도 라인은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했고, 이 구간대 바로 요 66,000원, 67,000원 요 라인대를 복귀해주면 다시금 상승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데, 오늘 어느 정도는 복구했다라고 좀 보고요. 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가 움직이는 걸 좀 보고 뭐 후속으로 좀 따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. 이제 케미칼 말씀드릴게요. 케미칼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분이 99.3%인가요? 그것을 이 SK케미칼에 주고 있고,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케미칼은 사실상의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노바백스의 백신, CMO, CDMO에 대한 위탁 생산, 위탁 개발 생산의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수혜를 이 주가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트상의 움직임도 견고하게 올라가면서 40만원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후에도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.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, 그런데 어찌됐건 어제의 이런 하락분도 오늘 꽤 돌렸다라고 보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주 중으로는 요 많이 하락된 요 갭 있잖아요, 요 갭 부분을 한 요정도 되죠, 매우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. 왜냐면 어쨌든 또 기대감이 생겼거든요. 다시 재개한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면서 여기서 또 한번 어느 정도의 그 매도와 매수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, 매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228억을 샀습니다. 금투하고 투신 이런 데 많이 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매동도 괜찮았다. 왜냐하면 기관이 4,700억 가까이 팔았는데 오늘 이 SK케미칼은 228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개인도 조금이지만 털었다는 게 그죠?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습니다. 뭐랄까, 조금 사실은 그 다이나믹하게 좀 변동성을 좀 노리고 투자하신다면 케미칼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무거운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저는 괜찮나 이랬는데, 어제 오늘 보면서 확실히 변동성이 좀 크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리고 매동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쯤 시세를 분출을 1차적으로 얘가 해준다면,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뒷받침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좀 더 강하게 1차적으로 가고, 아마 디스커버리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들고 다만 이 라인대 43만원 뭐 40만원 이때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겠지만 뚫어준다라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힘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. 왜냐면 한번 싹 밀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갭을 좀 메우러 가는 요 라인까지는, 그 라인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겠죠. 그러니까 36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생각하시면서, 실제로는 이 36만원대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어느 쪽으로 가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되고, 그것은 매동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백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사가 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좀 판단이 됩니다.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아요. 다시 또 18만원대 그죠? 복귀해줬고, 여기서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충분히 여기서 계속 한번 조정받고, 여기서 조정받았던 그 라인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, 이제는 요 보면 이 라인 잡고 한 18만원 정도 라인 잡고 한 2만원 정도 라인에서 움직이면서, 이때 이 라인 있죠, 여기 한 23만원 정도, 23만 6천 요 캔들, 기준봉의 이 상단의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에서 계속 조정받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.
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최악의 기사가 나와서 하한가 맞고 이랬는데 며칠 뒤에 아니 몇 주 뒤에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에 특히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세 조종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. 어찌됐건 뭐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소음이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털어버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요즘같이 좋은 시장에서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. 다만 주식 종목에 대한 선별을 굉장히 좀 잘 하시는 게 물론 필요하겠다. 뭐 요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어찌됐건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시고요. 다음 주 중에 어떤 뭐 재개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사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.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밀리겠지만 노바백스라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잖아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. 네,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하루만 있으면 또 금요일, 주말, 토요일이 이렇게 되네요.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엔 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좀 풀린 상태에서 한 주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저도 건강 유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